네, 안녕하세요. 열애입니다. 의지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정신건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소한 일상의 반창고라는 채널이고요. 앞으로 여러 에디터분들이 영상을 올리게 될 거예요. 처음 시작으로는 정신병동 탐구서라고 오늘은 정신병동에 실제로 입원했던 저랑 옆에 의지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계기를 말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들어간 계기가 되게 뜬금없어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그냥 그때 당시 조금 마음도 좀 여유가 없었고 여러모로 가정 상황도 좀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냥 좀 여러모로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먼저 제시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제 지금의 돈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또 검사 같은 걸 해보면 그게 저에게 도움되는 자료가 될 테니까.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뭐 면담을 하고 무슨 몇 개의 검사를 하더니만 갑자기 입원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네, 뭐 힘드니까. 사실 학교를 깨고 싶었던 마음도 너무 컸었고 그래서 아예 뭐 11일 정도면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10일 정도 입원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약이 너무 센 나머지 사람이 약간 완전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 집중도 못하고 조직에 적응도 못하게 돼서 결국은 나름 좋은 직장이었는데 1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 사실 그 일을 겪고 개인 노원에 대한 불신이 되게 컸어요. 원래 정신과라는 게 다 이런가? 정신과 약이라는 게 다 사람을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한참을 이제 마음을 못 잡고 있다가 그때 어머니랑 많이 싸웠거든요. 엄마는 나한테 이제 네가 뭐가 문제냐? 내 딸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 너의 의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싸웠어요. 한 달은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제 그럼 대학병원에라도 가보자. 그래서 제대로 원인이랑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진단이라도 제대로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래요? 갔는데 사전검사지를 보통 작성을 해요. 한 10장은 아니고 한 5장에서 6장 정도 하는데 작성을 하고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제 빠지는구만. 그래서 저는 약간 머리를 진짜 딱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심각했으니까 그만뒀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이제 정신병동이라는 게 약간 미디어에서 보면 너무 막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폭력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래가지고 약간 내가 들어갈 곳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간 계기를 정리하자면 그냥 교수님이 입원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불안정해서 좀 누구와도 다 약간 격리된 공간에서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수긍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 입원 절차를 말해볼 건데요. 네, 저희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 입원 절차를 얘기해 볼 건데요. 이것도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냥 제가 병원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추천을 했던 병원으로 갔어가지고 그냥 그 면담하다가 갑자기 입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바로 입원을 한 거라. 제가 절차를 진행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하셨죠. 일단 제가 겪은 거는 일단 아버님이 이제 절차를 이제 처리를 하러 가셨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병원에 입원할 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짐이 조금 있던 상태라 가방이랑 뭐옷 같은 것들도 일단 입고 있는 거는 그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특히 자해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뭐 펜이라든 이런 공책 같은 거에 뭐 스프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자해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병동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병동에는 컵라면이 반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컵라면이 이게 원래 반입이 됐던 물품이었는데 어떤 환자분이 라면을 먹겠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 흔히 말하는 샤워실에 들어갔대요. 근데 한참이 있어도 이게 환자분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을 딱 열어보니까 화장실에서 온몸에 그 화상 입은 채로 이게 그 라면 국물을 부어버린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라면을 탄 상태에서 그냥 라면 그 스프를 탄 상태에서 그거를 온몸에 부어버려가지고 이게 온몸에 그 화상하고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일단 그 병원에는 그 라면 컵라면이든 봉지라면이든 반입이 안 되는 걸로 됐어요. 이게 아무리 봉지라면이라도 일명 뽀글이라고 하는 그 봉지째로 먹는 그 라면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나머지는 핸드폰. 저는 제가 핸드폰에만 게임 5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꼭 핸드폰 중독. 그럼 넘어가네요. 네. 현대인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전화기가 아니라 게임기를 샀어야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입원을 좀 고민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안 되니까? 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이제 24시간 동안 혼자 그냥 핸드폰도 없이 있기는 정말 괴롭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루에 한 번씩 출첵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 게임을 추적 체크를 하고 이들 띄워달라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잘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과 다. 그걸 또 해주시는구나. 그만큼 친절하셨다는 뜻이죠. 네. 근데 여튼 그렇게 반납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냥 일반 병동에는 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급히 입원을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반 병동이 아니라 그 폐쇄병동에 들어갔어요. 좀 더 관찰이 뭐가 필요한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 근데 뭐 저한테는 굳이 그 가영 씨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가 없어 일단 모두 해놓는 거다. 이게 하루 빨리 바꿔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 들어갔죠. 상당히 재밌었어요.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일반 병동이랑 폐쇄 병동이랑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지?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 무슨 놀이치료든 뭐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그걸 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지만 말을 미리 안 한다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통수를 맞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같이 해요. 왜냐면 막 생각하는 것처럼 팔다리를 묶어놓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병동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일단 제가 갔던 병원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청이 좀 들린다고 하더라도 좀 약한 정도? 강도? 근데 이제 저랑 폐쇄병동 때 같은 병동 쓰신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 병동 넘어오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조금 환각이나 환청이 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같은 병동 썼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분은 잘 지냈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여기 처음 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병동에 있는 이유가 무슨 커다란 음모가 있어서다. 음모가 있었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나는 처음 봤는데 제가 해질녘쯤에 들어갔거든요 병원에. 근데 갑자기 그런 소리 하시길래 이게 바로 정신병동의 한일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담당자분이 그분이랑 대화를 하시고서 뭔가 되게 고심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제 건너건너 듣기로는 약간의 망상이 좀 심하다. 그리고 환각을 아주 약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일반 병동 넘어간 거 보면 좀 차도가 있었나 싶었긴 했었지만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튼 정도에 따라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그 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던 거죠? 네, 그랬죠. 아, 근데 이제 제가 찾은 병원은 아니었고 이제 아빠의 지인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입원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저 혼자 입원한 게 아니라 부모님,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병원에 가서 이제 외래 첫날 입원하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라.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다녔던 병원 기준으로 처음에 이제 개인 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그러니까 상급병원에 가려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 의뢰서가 필요해요. 진료 의뢰서를 받고 가야 이제 가면 이제 데스크에서 처음에 그래요. 진료 의뢰서 가져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내고 이제 그 절차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진료 의뢰서 받아서 받고 사전검사 작성하고 그 다음 교수님 면담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저는 뭐 입원하기로 했으니까 입원 수속을 밟으러 이제 병동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은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었어요. 네, 보통 정신병동은 별관 쪽에 자주 있는 거지.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되게 약간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병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뭐야 되게 좁네 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그냥 딱 건물 봤을 때는 막 1층에 약국 있고 막 그런 건물인 거예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병동이 그 연날 봤던 건물이랑 달랐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이게 건물 자체 미로가 많았어요. 저도 미로요? 네. 아니 왜냐면 왜 보통 밑으로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정문으로 나와서부터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예를 들어 입원해서 검사를 조금 더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 무슨 뇌파 같은 걸 찍는다고 저를 데려가는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저를 데려가시는 전 얼굴도 처음 봤어. 근데 그 데려가시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저희 어디로 가는 거지? 뭐 검사한다 그랬는데 이러더니 그분이 여기가 좀 건물 복잡해 이러면서 휙 가는 거예요. 카드를 3번 찍고 비밀번호 막 치고 가는데 약간 병동 자체가 원래 좀 구석진 곳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도 사실 못 외울 거라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외울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궁금해서 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약간의 격리? 네. 던전이라는 제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은 안 했어. 이분 저보다 더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동에 처음 제가 6층 건물에 한 중간쯤에 있었어요. 그 정신병동.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폐쇄병동 뭐 그냥 정신병동 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보호병동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솔직히 말만 보호병동이지 그냥 폐쇄병동이지 사람 못 나오게 하고 되게 막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그 왜 하얀색 철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 색깔 철문이 있는 거야. 그냥 철문도 아니고 그냥 하얀 색깔 철문이 있는 거야.
아 여기 들어가면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는 못 나온다는 그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건물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겠구나. 근데 딱 내가 생각했던 크기의 병동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작았다는 거죠. 진짜 작았어. 거기에 7인실인가 8인실의 배정을 받았는데 난 거기에 7인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너무 작은 데라서 딱 들어갔는데 제일 놀랐던 게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 가림막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고 치는 그게 있잖아요. 없어. 맞아, 정신분동이 없어. 그게 없고 막 CCTV가 있는 거야. 병실에 CCTV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당황을 했죠. 근데 이게 또 제가 있던 병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낙상이라고 하죠. 그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용 매트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약간 나무로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그게 매트리스라고.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볼 것 같은 침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친숙하네요. 환자들에게 그런 친숙함을 느끼기 위한. 죄송합니다, 개소리였어. 그래서 딱 배정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여러 검사들 이제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개를 하고 또 이제 기본 입원 절차 같은 거 있잖아. 심전도나 뭐 엑스레이나 등등등 이거를 또 본관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들어왔잖아요. 나 혼자 못 나가. 그러니까 항상 보호사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간호사 쌤들이랑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랑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들 되게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걸었어. 나중 가서 좀 저 선생님 막 머리 올린 게 파인애플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 막 파인애플 선생님이라고 막 그러고 했는데 너무한데? 진짜 약간 무뚝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검사 다 하고 다시 면담을 했어요. 누구랑 하냐면 간호사랑. 아, 간호사랑 만나는데요? 응.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입원할 때 총 3번의 면담을 했어요. 길게. 한 번은 교수님, 한 번은 병동 투고? 투고가 아니라 병동 짬이 좀 되시는 간호사분이랑 수간호사? 수간호사는 아니었어요. 수간호사 밑에 주임 간호사 정도? 그래서 그분이랑 면담을 하고 또 3번째로는 이제 담당의가 보통 레지던트라고 하죠. 그분들이랑 면담을 총 3번을 하는데 딱 그렇게 하고 눕잖아요, 침대에? 그럼 잠이 잘 와요.